저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제가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우리 한병도 의원께서 윤석열 내란 관련한 국조 특위 간사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안 계시지만 박균택 의원님과 이성윤 의원님께서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 행위 관련한 헌재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김규현 변호사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의 말씀보다 지금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은 어디에서 왜 시작된 거지? 국회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고 했던 거구나. 김건희 특검은 왜 진행되고 있었지? 바로 명태균 게이트가 활활 불타오르면서 그 트리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특별히 한병도 의원님께서 먼저 발언을 좀 하시면서 내란 국조 과정 속에서 또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진상조사단 부단장 한병도 의원입니다. 지난 9월부터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및 불법 선거사무소 운용 등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의 대화가 기록된 이른바 황금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선거 관련 각종 의혹이 전면화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이 공천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비상대책을 주장했다라는 모의 정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해 비상계엄을 획책한 내란 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회피하며 거짓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란 국조특위는 세 차례에 걸친 청문회에서 계엄군 투입, 국회 봉쇄,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곽종군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세력은 비상계엄 연루 의혹 당사자인 박현수 행안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는 등 경찰 장악을 시도하며 준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의 촉매자가 된 명태균 게이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성윤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성윤 의원입니다. 저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원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탄핵소추단 일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헌법재판소 6회 기일이 열리는 동안 저는 모두 참여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윤석열의 거짓말이 참 가관입니다. 국회에 간 특전사령관에게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며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곽종군의 증언으로 진실이 곧장 드러났습니다. 또 곽종군의 증언을 반박하면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했지만 스스로 전 국민 앞에 중계되는 현장에서 곧바로 인원이란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니 윤석열 스스로 선관위로 병력을 직접 투입 지시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대기도 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 등이 계엄 선포 원인이라고 하더니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12월 10일에 통과되었고 계엄 선포 일주일이나 지나 통과된 사실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라고 말했지만 어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본인 자신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탄핵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내란 스트레스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계엄의 진짜 이유가 윤석열이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라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실질적인 이유가 명태균 게이트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마당에 사실상 명태균 게이트 덮기가 내란의 진짜 이유가 아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최근에 내란 임무 중요 종사 혐의 김용현 변호인이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을 여러 차례 만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이 늘 이런 식입니다. 거짓말이 타도나자 증거인멸, 증언 회유에 움직임을 보인 것은 아닌지 옥중 전략 회의라도 한 것은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이번 주 헌재는 제7차, 8차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그렇지만 지난주에 이미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이미 정해진 결론입니다. 헌재의 신속한 파면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태용 본부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 국가산단 조사본부장 염태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를 포함한 12명을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스픽스 채널의 보도를 인용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저를 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입니다. 2025년 2월 6일 명태균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태균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끝장을 보겠다라고 발언했고, 또 최근 명태균을 3시간 면회한 노영희 변호사도 유튜브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불법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명태균이 발언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를 고소한 이후에 2달 후인 지난 2월 3일에는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수사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창원지검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어느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당시 오세훈 후보의 비공표 여론조사 15회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15회나 있게 됩니다. 강혜경 씨 증언에 의하면 오세훈 당시 후보가 나경원이 계속 1등이 나온다면서 오세훈 본인을 1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명태균에게 들었으며, 강혜경 씨가 작성하여 명태균에게 보고한 이 비공표 여론조사는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태균이 늘 비공표 여론조사를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죠. 김종인 위원장에게 가져다 주었고, 김종인 위원장도 한 매체 인터뷰에서 과거에 있었던 비서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여론조사를 출력해서 내 책상 위에 놔뒀다고 하더라며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은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미래한국연구소가 아니라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3,3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의혹은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김한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공정과 상생학교 이사진 7명 중 5명이 서울시 유관기관에 임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최근인 2024년 5월까지 연이어 임명되었고, 이들 대부분은 아직까지 전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시장과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했지만 그 이름도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단법인의 이사진 7명 중에서 5명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채용된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윤석열은 명태균과의 관계를 적극 부인하면서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 말은 완전 거짓말임이 이미 온 국민에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강혜경 씨 증언, 명태균이 검찰에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증언 내용에 대해서 남상권 변호사와 노영희 변호사 이분들의 발언을 근거로 오세훈 시장은 진상규명 피해가지 말고 국민 앞에서 그와 관련된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피켓팅을 한 이후에 다시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간단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네, 글로 가까이 와요. 예. 제가 선창하면 입창으로 선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밝혀야 할 내용들이 많다. 명태균 게이트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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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만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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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할까요? 네. 밝혀야 할 내용들이 많다. 명태균 게이트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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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는 명태균 게이트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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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송재봉 본부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재봉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은 왜 불법 비상계엄을 했을까? 끝없이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는 나경원 의원이 감사원장 탄핵 때문에 불법 계엄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 변명이고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윤석열은 자신과 부인 김건희가 저지른 비리가 드러나고 감옥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여러 가지 의혹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또 검찰 수사 보고서에도 명태균과 김건희 또 윤석열과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이지 그 이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현재 들어있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 보고서가 광범위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그동안 확인된 것만 봐도 명태균 게이트에는 윤석열, 김건희 이외에 수많은 여당 정치인들이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랬듯이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명태균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모른다고 하거나 그를 허풍쟁이 사기꾼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나면 녹취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체 무엇이 들어와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인가? 그 질문에 여당 의원들도 이제는 답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를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44명이 대통령 관저 수호대를 자처하면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개했었는데요. 근데 그 참석자의 명단을 보니까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가 공개했던 일명 명태균 리스트에 언급됐던 인원들이 상당수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총선 출마 때 당원 명부를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도움을 받았던 조은희 의원,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명태균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의원, 경남권 의원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진행했던 강민국, 박대출, 서일준 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김은혜 의원 등이 그들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면 자신들의 정책 생명까지 위험해질까 봐 두려워서 온몸을 던져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관한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협조하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의 말처럼 국민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를 범인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명태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양분한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창원지검은 2024년 11월 4일 명태균 PC를 포렌지가 결과를 수사 보고서에 담아서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그 수사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실정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명태균을 매개로 하여 국힘 소속 지자체장과 국힘 소속 많은 정치인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기재되는 걸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또한 창원지검은 그 후에 황금펀도 포렌식했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에 후속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관련자 소환조사, 필요한 것에 압수수색, 계좌 추적이 이루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했다는 소식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근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계엄을 일으킨 진짜 이유는 부정선거라든지 민주당의 국회 폭주, 그게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가 천하에 밝혀지기에 두렵기 때문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기 때문에 많은 국민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포렌식이 이루어지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왜 수사가 되지 않을까? 창원지검이 애시당초 수사 의지가 없다면은 PC라든지 황금펀 포렌식을 하지 않았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가 검찰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러한 사건은 일선 지방검찰청 마음대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대검과 민정수석실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과 총장이 이 수사를 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저는 강한 의심을 해봅니다. 이러한 의심을 더해주는 상황이 얼마 전에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대검 수뇌부와 전 국방장관 출석을 둘러싸고 윤석열 측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보도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춰보면은 저의 의심은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조만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이 특검법이 시행이 된다면은 제가 오늘 발언한 내용이 의심으로 그칠지 아니면 사실일지 확인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내란 수계의 집권을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의원 사건은 모두 다 무혐의 처벌했습니다.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했고 국민으로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죄와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어쩌면 신이 검찰에 내려주는 마지막 게이트도 보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찾고 존재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정수석 총장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만약 저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데 기여하지 마시고 다 망하게 하고 반민주적인 윤석열 정권을 떠받드는 데 힘쓰지 마시고 창원지검으로 하여금 수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원지검에서 촉구합니다. 부당한 명령은 거부한 게 정당합니다. 만약 민정수석과 총장의 방해에서 수사를 못한다면 그런 명령을 거부하시고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시는 게 검찰에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수사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강혜경 공익제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계신 김규현 변호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9월, 10월쯤에 강혜경 씨 대리인을 맡아서 변호인으로 이제 창원지검에 입회를 하고 또 창원지검 수사팀과 소통을 할 때,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까지만 해도 창원지검의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모 수사팀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할 것이다. 아마 이름 나오는 사람들 곧 다 부를 것 같다. 이런 말까지도 전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원지검에 대해 생각보다는 수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믿음을 갖게 됐고, 강혜경 씨는 특히 검찰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 관련된 여론조사 자료들, 그리고 심지어 조작된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출을 했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과거에 명태균 씨가 사용했던 PC도 검찰에 다 제출을 했고 이제 검찰에서 압수조사를 쓰고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카톡이나 텔레그램 관련된 대화 내역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명태균과 뭐 김건희와의 메시지 내역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게 11월 초 중순경입니다. 그때부터 거의 매일 그 관련된 검찰에선 수사보고서, 정치인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계속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아마도 그것은 검찰 수뇌부에도 보고가 됐고 윤석열에게도 보고가 됐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12.3 비상계엄이 있었죠. 11월까지만 해도 저희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여론조사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오던 검찰이 최근 붕 떴습니다. 11월 달에 강혜경 씨를 많이 조사를 하면서 이게 정치인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엑셀 파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던 파일, 조작된 파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강혜경 씨가 이건 이렇게 했고 저건 저렇게 했고 하면서 설명을 일일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차례, 여러 날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도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앞으로 많이 나와줄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도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에 이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된 여론조사는 거의 다 저희가 설명을 했고 이제 뭐 오세훈, 홍준표 등등 나머지 거론되는 정치인들에 관한 여론조사를 이제 합시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번 조사를 하고 그 뒤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여론조사 사건을 열심히 조사를 하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해당 검사는 저희 배치표 확인해 본 결과 원대 복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검찰에서 인사가 났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창원 형사 4부 소속 검사, 평검사 4명 중에 3명이 지금 다른 검찰청으로 전출이 됐고요. 파견검사실에도 평검사가 4명 정도 파견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원대 복귀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복귀한 검사 중에 1명이 여론조사 사건을 조사를 하던 분입니다. 네. 분명히 10월, 11월만 해도 수사팀에서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다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수사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석연치 않게 조사가 멈추고 연락도 갑자기 안 오고 평검사들은 대거 다른 검찰청으로 전출을 가거나 원대 복귀하는 상황.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창원지검이 단독으로 열의 있게 이걸 수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하루빨리 출범해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의 이제 또 강혜경 씨나 이런 분들의 명예를 좀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또 윤석열 측 관계자나 명태균 씨 쪽 관계자분들께서 강혜경 씨에 대한 음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강혜경 씨가 뭐 과거에 김영선 공천의 대가로 공천해 준 게 뭐 여론조사의 대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강혜경 씨가 검찰에 가서 다시 자백을 했다 뭐 이런 류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런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영교 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곳곳에서 있었던 사실이 숨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을 보면 이진우도 그리고 여인영도 말을 진술을 못하겠다라는 등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의원님들 말씀처럼 김용현의 변호사들이 이진우, 여인영 등을 면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김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강혜경 씨를 아주 의욕적으로 수사하다가 갔다고 하는 검사가 이름이
예. 양모 검사 저희가 이름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떠 있는 배치표입니다. 이게 이제 창원지검에 떠 있는 배치표인데 이 표에는 어떻든 양모 검사의 이름이 빠져 있군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 검사는 배치를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가 완성이 되어서 대검을 통해 김주연 민정수석을 통해 윤석열 손까지 들어간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이 피의자 당사자인데 이것은 엄청난 불법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송재봉 의원님 말씀하신 명태균 리스트였습니다. 명태균 리스트가 참 이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써보기도 했는데 우리 송재봉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많네요. 명태균 리스트. 이제 이 명태균 리스트를 하나하나 이 세상에 다 드러내게 해서 여기서 어떤 불법이 있었고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여론조작이 있어서 윤석열 당선까지 갔는지,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윤석열 김건희와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 리스트: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추경호, 오세훈, 홍준표, 박형준, 조은희, 김진태, 함성득, 그리고 김영선, 나경원, 강민구 등등 엄청나게 많군요. 명태균 리스트 바로 특검 리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명태균 씨가 특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태균 특검 환영한다고 하는 겁니다. 명태균 특검을 당사자도 환영한다는데 못할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명태균 진상조사단과 함께 원내에서 명태균 특검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법사위에서 이 명태균 특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의원님 말씀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인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바로 1분 후에 인원이란 말을 여러 번 씁니다. 그리고 서천시장 화재 현장 사건에서도 인원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씁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린이날인가요? 용산에 왔을 때 인원이 너무 많아서 김치찌개를 못한다고 인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아니 써본 적이 없다고. 참 기가 막히게 웃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거짓말은, 그리고 특히 헌재에 나와서 하는 거짓말은 탄핵 사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로 과연 명태균에 의해서 대선까지 질질 끌려다녔나 아니면 조종이 되었었나 이런 의문을 받아왔는데, 그것도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 후보 부인이,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조종을 받아왔나 이런 의혹이 있고, 그게 황금폰에 있다는데 황금폰 포렌식이 끝났다는데 그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숨겨진 것인지 저희가 낱낱이 밝힐 것을 창원지검에 촉구하고, 이 창원지검에 촉구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서 또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수사가 멈췄다면 심우정 특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리면서, 심우정은 혹시 김주연 민정수석이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엄청난 의심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 김주연 민정수석이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특검 진행해 나가고 창원지검에도 다녀올 예정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이 없으신가요? 예.
원래 명태균 게이트가 그 어디 언론- KBS 김창민입니다. 원래 명태균 게이트가 김건희 특검의 이제 하위 부류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명태균 게이트로 딱 받고 시작하시면 다른 김건희 의혹들은 특검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진행했고요. 그 중에 일부가 명태균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당이 김건희 특검의 그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권한을 남용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국힘당에서도 아주 결사항전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선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향후에 계속 진행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 지금은 명태균 특검은 본인도 하자고 하는데 명태균 본인이 국힘이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상목 권한 대행 등이 향후에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것부터 해나가자 이렇게 했고 명태균 씨도 꼭 좀 밝혀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자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철저히 밝히고자 이렇게 의미를 잡게 된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사항. 예. 안녕하세요. 새날보 김민수입니다. 질문할 게 있는데 오늘 그 박성준 수석님께서 그 이번 달 안에 명태균 특검법 발의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궁금하고 이게 좀 절차가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데 실무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이달 중으로 발의되는 게 확실한지 좀 궁금합니다. 이달 중으로 발의된다고 하던가요? 네, 바로네요. 그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본회의가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법사위가 이루어지고 그 전에 발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본회의가 이번 주 내내 또한 있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은 박성준 수석 말씀처럼 이번 달 안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 부분은 벌써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크게 명태균 게이트 그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국민일보 김판 기자입니다. 변호인께서 사실상 수사가 중단돼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인단에서 파악하기로는 현재 진행 상황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참고인 소환이나 검찰 쪽에서 연락이 온 게 시점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았던 거는 12월 달입니다. 계엄 이후기는 한데 그때가 마지막 조사였고 그 직전에 11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12월 달에는 한 번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그 뒤로 여론조사 관련된 연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번 연락이 오긴 왔었는데 그때 묻는 것은 최초의 강혜경 씨가 수사 의뢰됐을 때 김영선 의원실의 회계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지역 유지들과의 무슨 어떤 거래 내용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왜 묻지? 사실 수사 초기에도 물어봤었던 거고 그때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반복해서 묻는 이유가 굉장히 의아했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여론조사 부분은 이거 완전히 덮고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 요 정도로 그냥 사건 축소해서 정리하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여러 정치인들이 강혜경 씨를 지금 고소를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해놨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출석하라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한테. 그러면서 정작 지금 큰 줄기인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는 대단히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비공개로 정리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